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1870포인트 선까지 밀려내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는 지난 1월 이후에 최대였다고 하죠. 네.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닌지 개인 투자자분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73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그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올 초 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실현기를 보낸 LG그룹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을 비롯한 주력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지주사인 LG 주가도 순풍을 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4위 보실까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 판결에서 일방적으로 이겼지만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백 와드화 교수가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애플을 비판하는 신랄한 기고문을 게재해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사소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의 3위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는 10월 중국의 권력 교체가 이뤄진 후에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지난 3일자 사설을 인용해 중국이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올해 후반까지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2위입니다. 지난달 8월에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8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6조 6천억 원어치의 상장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달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해 1월에 기존 사상 최대치인 6조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제 랭킹 1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입니다. 수요일 오늘 코스피가 약 한 달 만에 1900선을 내줬습니다. 기관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매물이 쏟아지자 1874.03에 마감했는데요. 그중에 운수장비 업종이 3%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 중 자동차 3인방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일제히 2에서 3%대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유럽 역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불안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기관과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의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9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기관과 프로그램은 각각 5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포인트 하락한 187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기대로 올랐지만 결국 핵심은 수급이었습니다. 이 수급이 무너지니 장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다음 주 목요일 만기 때까지 우리가 째려봐야 하는 것은 바로 수급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3,700%까지 이자를 받는 불법 행위를 한 대부업자 8,840명이 덜비를 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842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연리 3,700%라니요. 이런 이자율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자율인데요. 이렇게 뜯어내려면 얼마나 악랄하게 추심을 했을까요? 이들에게 당한 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계 한국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인 고배당 방집에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SC은행 이사회가 열리는 6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 전에 SSC은행이 고배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리처드 힐 행장에 대한 호출과 향후 고강도 검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고배당 방침을 철회시킨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향후 은행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외국 애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고배당으로 빼먹고 또 유상 감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건물까지 팔아먹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수법인데요. 한마디로 뭐 쪽쪽 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증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9월 매도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고객들에게 오는 14일 이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급격한 주식 매도의 이유는 향후 10일 안에 이루어지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뭐 신뢰도 제로의 금량 말이죠. 이들의 한마디에 한 것이 오늘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분석도 있는데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이런 회사가 왜 아직 안 망하고 있는지 그것도 불가사의합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네, 감론을박 오늘 73번째 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키움증권의 김충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조정폭이 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팀장, 이렇게 뭐 확 밀리는 날 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뭐 약간 그중 많이 빨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걸 보면서 역시는 기계로 올렸던 거는 또 기계로 뱉어내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약간은 불안했습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저는 뭐 약간은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조정받는 날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예, 일단 지수 관련주가 이미 그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는 건 이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중소형주 시장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었는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는 지수 관련주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다시 1870포인트대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감론을박 주제는 코스피 1870선 또 다시 조정인가 아니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이런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네, 그 보통 그 증권사에서 이제 보통 그 어떤 시장 조정 받았을 때 의견을 낼 때 항상 매수 쪽의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근데 항상 그 조정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매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의미 있는 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단기적으로 냅니다. 네. 그렇군요.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현금 확보 전략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네, 일단 뭐 하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내려간다 그래도 약간 뭐 어느 정도 급락은 없다는데 공감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아직까지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도 제한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뭐 저가 매수 전략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9월달에 현금화 전략이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죠. 기관 프로그램 거세 매도가 있었고요. 또 외국인들도 현선물 모두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창봉 팀장. 네,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는 저는 먼저 없다고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실라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뭐 변동성 장세 등락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하창봉 팀장님, 이 추가적인 조정은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거죠? 구체적인 의견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외국인 주식 매도를 많이 한 것보다는 국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매도를 못 받아준 게 더 컸습니다. 개인만 좀 받아줬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8월달 정시가 강하게 올라올 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잔고 영향이 컸기 때문에 오늘 2천억 정도의 어떤 국가 지자체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또 기관 투신 쪽에서의 1,000억이 넘는 매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000억밖에 안 팔았던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 됐다 보는 것이고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한 8, 9 거래일 연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선물 누적 매도 계획수가 만기 2일 기준으로 물론 이제 선물은 항상 트리플 기준으로 저는 계산합니다만은 만기 2일 기준으로 오늘이 마이너스 23,000개죠. 근데 과거 데이터를 제가 좀 한 10년 정도를 분석해 보면 선물 외국인 누적 포지션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만 개가 임계치입니다. 잠깐 벗어나는 거 있는데 이게 지금 3만 개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 매도가 선물 매도가 나와가지고 베이시스가 축소돼서 기관 국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는 거는 바로 매수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만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진정되면 중요한 거는 그것을 누가 사주냐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실제적으로 투자자 보면은 연기금들이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걸 좀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350억 정도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아까 제가 시황에 말씀드렸듯이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좀 확보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이 돼서 직지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올라가는데도 좀 제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김충달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혼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만기까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혹시나 하방성이 열려 있다면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보세요? 지금 구간 자체가 저도 이번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이 상승폭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저는 상승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폭이 제법 크지만 이 하락도 역시 제한적인 하락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박스권 혼조 구간에서는 지수의 어떤 하단부를 예측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박스로 봤을 때는 예전에 찍었던 가격이 1,700선대도 있었기 때문에 1,700선대까지도 언제든지 시츄에이션이 바뀌면 변동성을 줄 수 있다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아무리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중심선이라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면 그중에 중간 가격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격은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이탈돼 버리거나 아니면 한 번에 망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가격이 바로 얼마냐면 1871포인트인 61선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61선이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기적으로 깬다 하더라도 정말 깼는가 테스트하는 과정이 거쳐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3주간에 걸쳐서 고점 대비 야금야금 지수를 빼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이슈들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슈들하고 또 쿼드러플 비칭 데이를 두고 있는 만기 수급,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풋을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콜도 좀 키워둘 필요가 또 있고요. 그래야지 양 매도하는 사람들이 혹은 옵션 매도하는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따먹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장은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변동성 주는 핑계거리로 바로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아니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등락을 시키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61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있을 것이다. 보통 깼어도 그냥은 안 깹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볼 수도 있겠고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 이 대외 변수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 오늘 좀 장이 많이 빠진 걸 보면 미국의 어떤 ISM 제조업 지수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오늘 장이 하락 원인이 자동차 쪽은 많이 빠져서 장이 그러니까요. 빠졌습니다. 근데 자동차 많이 빠진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이제 북미 자동차 발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이 밀렸다는 겁니다. 일본의 뭐 혼다나 토요타보다 조금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 점유율 측면에서 현대차가 시가총 2, 3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제조업 경규 지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50을 하회했죠.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에 있다고 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내용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신규 수주가 오히려 감소를 했고 또 고용 지수 같은 데 하락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과거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동향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갔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빠진 것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삼성에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그것 자체가 향후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또 유럽의 어떤 PMI 지수, 그러니까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다시 한번 리세션 R의 공포가 좀 엄습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주의 비중이 높은 장에 좀 부담을 줬다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거죠. 뭐 내일 모레 있을 뭐 ECB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국채 매입 같은 단순한 거 가지고는 반등이 제한될 것 같고요. 만약 제조업 경기를 아예 돌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강한 경기 부양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장에 대한 하방 지지력은 있는데 좀 더 올라가기에는 역시나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대외 변수들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춘달 전문가는 이 대외 변수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좀 불만입니다. 뭐냐면은 오늘 시장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에 영향을 줬던 시총 상위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을 한 데 있어서 이제 핑계거리로 그 자동차 주들의 그 해외 MS가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새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좀 치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핑계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사실은 혼조 구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은 악재도 호재로 만들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시점이거든요. 해외 시장이 폭락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미증시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21선 강한 지수대의 어떤 나라들은 대부분 21선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60선까지 꼭 안 내려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수급의 전략에서 혼조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보지 꼭 그게 지금 뭐 자동차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악재고 그 악재가 앞으로 계속 영향 미쳐서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저는 보는 부분은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슈들은 지금 이렇게 빼먹었던 데 따른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지표가 또 안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많이 이미 시황에서 보셨지 않겠습니까? 3차 부양책이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또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언제든지 호재거리 받아들이면 빠진 만큼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마침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종합지수의 30분봉이나 선물지수 30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보통 하락 파동이 5파동이면 저희가 마지막 파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0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파동을 계산해 봤을 때 한 9파동 정도 나오거든요. 5파동 이후에 9파동까지 가면 경험적으로 연장 파동에서 거의 마지막 파동이라고 봅니다. 딱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가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지수 관점에서도 단기 반발이 나오면 꽤 짭짤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계속해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 약세가 두드러졌던 종목들이 바로 이 차 3인방이었습니다.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당분간 상승 기대는 어려운 것일지 두 분의 의견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하창봉 팀장님 어떻나요? 네, 일단 저는 뭐 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김충달 전문가님. 전 당분간 좀 힘들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판매 부진, 또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판매 부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파업, 태풍 이런 뭐 변수들도 맞물되고 있는데
하창목 팀장의 의견을 한번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사실은 수급이 우리가 재료를 우선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 또 조금 지나놓고 보면 항상 재료가 발생되고 나서 수급이 또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가 많이 빠진 것이 뭐 대외적에서 열려왔던 미국에서 어떤 상대적 점유율이 좀 내려갔다. 그리고 뭐 파업 영향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은 사실 한번 조금만 일주일 전으로만 되돌려 봐도 현대차가 한 24, 5만 원 정도 있을 때 이미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파업 관련해서 손실이 한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나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리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 시장이 좀 많은 탓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하락, 현대기아차 23만 원 내준 하락의 주 원인에는 프로그램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오늘 장은 실제적으로 뭐 여러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외부 그 내부적인 요인의 차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23만을 깼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별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그 좀 화면이 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관이 8만 3천 주를 팔았는데 가장 많이 로스컷이라 그럽니다. 뭐냐면은 뭐 보험 상품이 10,000주 팔고 이런 건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기 구매에서 3만 1,000주가 딱 나왔다는 거는 23만 원 배리어가 깨졌을 때 파는 물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현대기아차는 실제적으로 현대차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국가 지자체가 8월 28일부터 7일 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프로그램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차익 쪽에서 매도 자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팔고 싶어 판 게 아니라 베이스 차이 때문에 대형주에 물려 있는 것이 바스켓으로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한 18만 주 정도 판 거 이게 조금 부담이 되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주가 핸들링은 기관의 수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생 외부 변수보다는 오늘의 하락세는 저는 좀 과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투자 전략은 차트로만 잠깐 보면 이거는 사실 이제 만약에 이게 개별주 차트라면 다 팔아야죠. 이거는 매수 사인 아니죠. 뭐 매도 사인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좀 큰 그림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주봉 관점에서 볼 건데 현대기아차를 올해 1월 달부터 주봉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한 23만 원 가격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퍼가 10 이하 기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어떤 그 국내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 때문에 좀 빠진 건 있습니다만은 23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22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경우는 뭐 지수가 1,800 이탈하는 만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지만 김춘갈 전무께서는 자동차주들 앞으로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예, 그 자동차 업종들은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주들이 매매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종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상위 5개 종목군이 바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포스코 종목입니다. 이 비중이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지수 7월 26일 이후로 주가가 급등주면서 올라왔던 그 지수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종목군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차익 잔고가 엄청 늘어 있으니까 분명히 베이시스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 베이시스 부담이 만약에 뭐 어느 정도 그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물 나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나빠서 뺐다라는 개념보다는 지수 관점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관망세에 있다가 지금 베이시스가 자꾸 취약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차익 잔고들이 그대로 롤오버 시키면서 만기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산하면서 중간 청산으로 물량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현대차, 기아차를 저는 조금 좀 아직까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바로 이렇게 지수와 연관된 수급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요. 계속 이 지수가 상승장으로 지금 계속 간다는 입장이 저는 아니니까 박스권이니까 그럼 올라가도 또 내려갈 거고 내려갔다 또 올라갈 거고 이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들이 저기 위에 상승 추세 만들면서 정별로 날아가는 거 비교했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는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라고 봐야 되고 무겁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다른 좀 가벼운 중소형주들이나 정별 종목군들로 이미 수급이 받쳐준 종목군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차 3인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더 살펴보죠. 네, 애플의 아이폰 5 출시가 앞당겨지면서 국내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대감이 남아있는 건지 먼저 하창봉 팀장님 좀 관련 기대주들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 거거든요. 아, 네. 초대장 혹시 받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P모사의 어떤 스마트폰을 지금 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아이폰 5가 아이폰 나온 2년이 됐고 교체 수요가 많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어떤 대기 수요는 좀 클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아이폰만 놓고 보면 아이폰이 어떤 뭐 9월 11일이라 그랬습니까? 메일을 보냈다 그러는데 뭐 It's almost here 12라 그러나요? 12일 날 뭐 우린 오겠다 그런 초대장을 보냈는데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이폰 5 관련해 가지고 테마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만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짚어주셨고요. 김충달 전문가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으로 압축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IT 중소형주들을 별로 많이 안 좋아해서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봤던 게 그 이라이콤이라고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약간 작은 종목인데 실적에 비하면 주가가 되게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61선 외봉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최근 탄력을 좀 받았죠. 쫓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받았을 때 보통 이 20과 60 사이, 21선과 61선 사이 들어가면 한 번에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타이밍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바로 끝나지 않으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이미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이미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네.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벌써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 벌써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젠가 그 코스닥 종목군들 중소형주들 고가권에서 차익 매물이 급하게 나올 때 많이 나온 게 있었죠. 예, 그런 종목군들 저기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매를 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 정멸주지만 조금 위험 관리 포인트를 정해놓고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아이폰 5 출시의 수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음. 자, 그러면 지금 조정 장세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만한 업종의 종목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목 팀장, 지금 뭐 이 조정 장세에서 관심 가질 만한 업종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아까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묻지마식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네, 그걸 자세하게 같이 설명 좀 말씀드리도록 듣고 하겠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것만 사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왜 그 실제로 아이폰 5에 가장 수혜가 되고 지금 좀 비싼 주식입니다만은 다른 것보다 여기 포커스를 맞추냐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 5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물론 네. 시장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또 하나가 같은 그 경쟁 회사라 할 수 있는 샤프 같은 경우가 납품 차질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반사익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주가 흐름과 외국인 수급에서 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LG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를 좀 같이 보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를 상회하는 종목입니다. 고베타 종목을 보시면 되는 것이죠. 종합 주가 지수 흐름과 상당히 반대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긴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2월 달 한 31,450원에서 약간 제가 판단할 때 8월 초순에 25,000원을 넘어서면서 실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바닥은 찍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보다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제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지금 조금 주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았던 거는 좀 마음 약한 기관 쪽에서 중간중간 팔아서 그렇습니다. 보험 상품 계정, 뭐 국가 지자체. 근데 요거보다 다른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은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파란색은 바로 외국인 지분 변화율입니다. 잘 네. 보시면 지금 외국인 지분 변화율이 29.5% 이상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수준에서 주가와 LG 디스플레이 어떤 주가가 서로 연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26,000원 정도에서 역전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수급 구조로만 봤을 때는 단순하게 중간중간에 조금 낮게 봐서 한 27,000원 정도에서 기간 매도 차익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수급 기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한번 보겠고요. 네. 자, 이제 그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그 증권 방송에서 추천주로 삼성전자 웬만해서는 추천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똑같았습니다. 뭐 시황에 대한 판단보다요. 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과의 그런 문제보다 저는 그냥 그 수급에서만 답을 찾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35만 원 두 번째 정도 올라갈 때 외국인의 수급이었고요. 매수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한 135만 원 전부터 하락을 할 때 사실 이때 이미 애플과의 소송 이해가 예견됐던 겁니다. 예견됐던 상태로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특이한 것은 투자자별 동향에서 잠깐 삼성전자의 수급을 잠깐 같이 봐주시면 삼성전자가 잠깐 안 보이네요. 네. 다른 걸 제가 다른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 수급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도 동일한 화면입니다. 주가는 빨간색이 주가의 흐름이 될 것 같고요.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율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실제적으로 135만 원을 형성했던 그 8월 중순부터 50%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이렇게 급락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약간 리스크를 싫어하는 기관 입장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빠졌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120만 원을 이탈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장에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네, 삼성전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그 따라오는 종목이죠. 네. 따라오는 종목. 왜냐하면 삼성전기의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바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갤럭시 S3라든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곧 삼성전기의 어떤 수익 모델과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뭐 차트가 93,400원 삼중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에 힘을 주기 때문에 뭐 같이 쌍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 삼성전지, 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김춘절 전문가께서는 좀 관심 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시장과 상관없이 소신 있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받으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많이 권장해 드리는 편이고요. 지수 관련주는 지수가 또 등락도 한다고 보는 관점은 있기 때문에 제가 박스권으로 받지 않습니까? 혼조장.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 타이밍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왕이면 정배를 살아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어떤 조정을 받았을 때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타이밍 잡는지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 어떨까? 오히려 대형주를 트레이딩하고요. 그 시장하고 민감하지 않는 정말 좋은 종목군들은 발굴해서 끌고 가는 형태.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 드리는데 네. 그 지수를 사실 그 계속 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저는 하 팀장님하고 의견이 좀 반대거든요. 네. 지수 관련주, 대형주 특히나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목표치를 어디까지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 하다가 말았는데 애플의 주가가 지금 674달러까지 와 있거든요. 애플 컴퓨터가 지금 주가가 이 정도인데 보통 이런 차트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돈으로 계속 밀어서 날아가 버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12일 날 일단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미리 아는 사람들은 미리 그 전부터 그런 기대감에 따른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들이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네. 최근 상승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신제품 출시가 딱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시에 따른 어떤 그동안 눈높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출시하고 난 다음에 재료 소멸로 단기적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윗단에서 주가가 조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 마우스로 좀 한번 네. 알려주세요. 네. 지금 차트에서 이 구간에서요 주가가 조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딛고 바로 치고 못 날아가면 보통은 21선 깨는 조정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네. 20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0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치고받고 싸워서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재상승 패턴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못 되면 다시 거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9월 12일 내외를 기점으로 해서 애플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투를 벌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연 애플 관련주들도 매매를 하는 것이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소송도 많이 이렇게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입장에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밑에 부품사들은 서로 상대방에서 뭐 소송 이겼다고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부품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불안해질 수 예, 있다. 예, 지연되고 매출이 있어 오히려 타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중소형주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유들은 오히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그 MTN 출연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포스코 캠텍, 동국실업, 나로 우주항공 테마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지금 보면 저기 고가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하반기를 겨냥하면서 보는 종목이 뭐냐면
코텍, 예, 네. 코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실적 괜찮고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하고 그다음에 한솔홈데코라는 내년 그리고 올 연말 11월 15일 날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그걸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조금 좀 관심 있게 보는 재료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슈프리마라고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던 종목이 있는데 이런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조정받았을 때 20선이나 혹은 60선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받고 그 구간에서 어떤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지금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장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네. 자, 감론을박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종목들 봐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Hey sexy lady 오빤 강남스타일 Hey sexy lady 네, 사실 강남에서 싸이 같이 생기신 분 찾기는 힘드는데요. 네. 강남 스타일.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 하창봉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고 또 보니까 탐 크루즈가 싸이한테 춤 한번 같이 추자고 네. 뭐 예전에는 술 한잔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춤 한번 같이 추자 이런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 네. 새로워요. 이거 춤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니고요. 대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요. 어저께 이제 기사 봤습니다. 유튜브에 조회수가 1억 건이 넘었다. 네. 저도 많이 좀 일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운을 받아보지 않고 짬 날 때마다 유튜브 통해서 보거든요. 유튜브 다운도 됩니까? 아니 다른 이제 그들을 보질 않고 깜짝 보는데 놀랐네. 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제가 혹시 싸이 콘서트 가본 적 있으십니까? 어제 방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또 현장과 많이 다르거든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번에 8월달에 흠뻑서에는 못 네. 갔고 한 10년 전에 싸이가 처음 데뷔할 때 이 새라는 노래로 네. 데뷔할 때 그때 이제 대학 축제할 때 같이 좀 있어봤어요. 물론 있어봤는데 그때 저는 감이 왔습니다. 10년 전에요. 네, 이 친구 되겠다. 역시나 1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사실 좀 대박인데 어저께 아마 M본부에서 원래 100분 토론은 코너를 없애고 싸이 어떤 특집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사실 6.7%가 나왔죠. 네. 사실 대본 토론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걸 넘어섰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지금 싸이 옆에 가는데 제가 왜 오늘 이걸 뽑았냐면은 예전에 싸이 노래 중에 몇 집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싸이가 좀 강조하는 것이 진정 즐길 줄 아는 당신이 뭐 진정한 챔피언이다 이런 말이 좀 있고 또 싸이가 최근에 쌓인 의혹이 참 많아요. 옛날에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제 약간 강남 스타일처럼 안 생겼죠. 저랑 비슷합니다. 저도 사는 데는 강남인데 시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싸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싸이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좀 제가 말이 와닿는 어감 중에서 최고가 되어본 기억은 없다. 하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기억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최선을 다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지금의 자리, 뭐 앞으로 제가 볼 땐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 가는 것이고요. 우리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은 제가 주변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늘 쫓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나가서 나 주식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해요. 대부분이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손실 난다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항상 지금은 좀 힘들고 장도 움직이고 테마도 힘들지만은 항상 조금씩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주식 투자를 자랑스럽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서도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네요. 글쎄요. 네. 김춘달 전문가도 저 뮤직비디오 많이 봤습니까?
몇 분 봤습니다. 예.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느껴지던가요? 저거 보고 에너지가 느껴집니까? 아무래도 뭐 대단하죠. 예, 저는 사실 수줍이 많아갖고 벌써 내성적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춤추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예. 네. 그러니까 저 정도 용기 있게 사실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손잡고 춤 배우러 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지구명에도 볕들 날 있다고 했는데요. 행운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지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모든 분들이 행운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싸이의 강남스타일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가 더 오래 들고 있었네요. 네. 네. 자, 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약세를 보였던 게임즈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로 NC소프트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셀, 바이 선택해 주시죠. 셀입니다. 전 바이입니다. 바이 의견 주신 김충달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수급 흐름도 좀 바뀌었고요. 네. 이 차트상으로 좀 기술적으로 많이 봤는데 그 얼마 전에는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지분도 넥슨한테 좀 팔고 해서 또 밑에 그 좀 안 좋은 루머들도 좀 돌았었습니다. 예, 밑에 직원분들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 게임에 대한 어떤 반응도 괜찮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크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평가라고 일단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이번에 올라왔던 흐름들이 그 차트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 그 패턴 자체가 하락 패턴이 아니라 그 혼조 패턴이기 때문에 혼조 패턴이면 내려가도 또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수를 좀 많이 줬고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들 매매나 외국인들 매매 자체가 매수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저평가된 기업이면 보통 조정받더라도 또 바로 망가지는 것보다는 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NC소프트 하창봉 팀장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은 그 단기 고점에 임박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NC소프트의 강세의 원인을 두고 이제 정권사에서는 게임이죠. MMORPG 게임인가요? 길드워2에 대한 어떤 흥행 기대하고 실적 이야기인데 실적은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2분기 때 직원들 그 희망퇴직 때문에 상여금 때문에 한번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사실 약간 실적 쇼크가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NC소프트가 작년 1년,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리니지를 가지고 주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강했는데 물론 뭐 리니지와 길드와 그렇게 큰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의 어떤 그 살을 붙이는 어떤 모멘텀 자체가 조금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이제 일정이라는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로 많이 접근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프로 야구가 두 달 정도 끝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2011 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넥슨의 그 NC소프트죠. 넥슨이 이제 합병 지분 팔았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넥슨의 어떤 그 야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분명히 이 부분이 당분간은 NC소프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 27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상승 탄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추격해서 매수할 자리는 안 하고 서서히 차익 실현이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제가 수급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지금 올리는 주 세력은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 철저하게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보니까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입니다. 보통 보면 NC소프트는 기관과 외국인이 항상 아닙니다만 약간 상반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이 올리고 있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강세 원인은 사실은 기관이 핸들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8월 달부터 중요한 건 종합주가지수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간다기보다는 시장 조정기에 게임주가 갖고 있는 방어적인 성격 자체가 기관의 매기세를 좀 불러일으켰지 않나 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추격 매수는 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결정적 한방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싸이의 미국 진출 소식에 오늘 2% 이상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셀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이입니다. 셀입니다. 네. 이번에도 바이 의견 네. 주신 김충달 전문가부터 들어봐야겠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 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다른 내용들 뭐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기대감이 일단 많이 녹아 있어서 가치를 판단해서 보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싸이 붐이 아까 싸이 하셨는데 네. 예, 붐이 금방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일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별 오른 상태에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가권이지만 밀릴 때 사주면 아니면 지금 샀더라도 사서 밀리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빠져나갈 길을 또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입니다. 네. 그래요. 저도 좀 오해했던 것이 하창봉 팀장은 싸이의 강남 네. 스타일을 플레이리스트로 가져와 놓고 매도 의견 주신 거 보니까 이건 뒤통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가늘고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64,000원의 YG엔트는 너무 비쌉니다. 비싸다기보다는 단기 과열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제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하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엔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8월 23일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55,000원. 원래 한 55,000원의 가격은 상반기 약간 박스권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이의 뮤직비디오 6집 강남스타일은 7월 중순 정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그치면서 실제적으로 8월 11일 정도에 흠뻑쇼, 발음도 안 됩니다. 흠뻑쇼를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과연 55,000원부터 66,000원 올린 애들이 누구냐는 거죠.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드리면 누구냐면은 실제적으로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화면이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8월 23일에 변곡이 생깁니다. 개인 쪽에서 11만 주를 매도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기관이 조금 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개인 계정에서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개인이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문사가 자문행 랩이 개인 상품 계정이 개인으로 잡히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랩 상품 쪽에서 개인 상품 좀 올렸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판단입니다만은 이 55,000원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올렸던 투자의 주체가 뭐 보험사라든지 투신상품 연기금쯤에서 올렸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단기적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자문행 랩 상품 쪽에서 올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내릴 때도 쉽게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저는 매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살펴봤고요. 자, 오늘 급락하고 나니까 내일 시장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김춘달 전무가 한 30초 정도로 내일장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제 생각에는 지수가 만약에 지수 관련주를 손실을 봤더라도 예, 지수는 반등을 노려서 어느 정도 대형주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 장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으로 좀 이렇게 하고 중소형주의 종목 비중은 아직은 더 좀 늘리시는 쪽으로 중소형주 장세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대형주는 반등 시에 현금 비율 늘리자. 예. 하창봉 팀장도 한 20초 정도. 예. 네, 내일의 뭐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팔았던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매수로 좀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장은 내일 열리는 22 통화정책기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오늘의 차익 매물하고 기대감에는 반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1875포인트는 실제적으로 최근 두 달 반 상승의 50% 조정폭이고 60일선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아무래도 20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약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저는 일단 현재 수준에서의 반등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키움증권의 김충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 의장이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유럽중앙은행 ECB 집행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룩셈부르크 정부 발표를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융커 총리가 회의에서 유로존 경제 및 금융 부문 현황에 대한 유로그룹의 분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권 관련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분야 송무 책임자가 애플의 압승을 선언한 미 지방법원 평결 내용이 번복될 수 있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존 리드 미국 법무부 송무국장은 5일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특허 전문가가 아니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배심원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일단 혼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 지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766.1로 전주 대비 2.5% 감소했고요. 또 2분기 네.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